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인권위원 김용원, 이분이 저번에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건을 인권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었죠. 그랬는데 여러 놈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인권위의 노조라고 하는 자들과 그리고 이 사이비 시민단체 이자들과 그리고 또 일부 좌파 기자들, 이 자들이 모두 연합해가지고서 인권위 건물 14층에서 열릴 예정이던 인권위 회의를 못하게 회의장을 점거해버렸죠. 사실상 어떻게 이 자들이 말이죠, 그렇게 회의를 점거하고 못하게 할 수 있었는가? 방청권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형태로 시민단체들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노조가 얘들에게만 방청권을 주는 형태로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뒷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우파 시민단체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1층에 갔더니 마감됐다.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좌파들만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들이 어떻게 했느냐? 인권위원들이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방에서 못 나오게 해가지고 자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회의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막아버린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얘들은 아주 전략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오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먼저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한번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중간에 이 회의를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이게 인권위원입니까? 이게 인권위원회입니까? 인권이 뭡니까? 도대체가 그것은 범인의 인권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살인자의 인권이라 하더라도 그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법적 처벌과 인권 보호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자라 하면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살인자라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형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문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인권의 개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무기징역 살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문은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인도비유 프로의 원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내란이라고 한 되지도 않는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이런 체포의 문제점, 구속의 문제점 다 드러났습니다. 공수처의 난동 다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장법원의 이상한 영장 발부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인권위적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피고인을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의를 내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자,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용원, 이 상임위원입니다. 인권위원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이번에 말이죠, 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환기 씨를 두둔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 없애야 한다라는 글을 올려서 지금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부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그때는 헌법재판소를 부숴버려야 된다. 인권위원이, 그것도 상임위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얼마나 지금 열받고 얼마나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사태에 이분이 경악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전환길이 뭘 잘못했습니까? 전환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불의한 재판을 한다면 국민이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휩쓸어 버릴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불의한 재판을 한다면 국민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휩쓸어 버릴 것이다.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비유적 표현이죠.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거죠. 국민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그렇게도 못합니까? 그런데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전환길 강사를 민주당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인권위원인, 인권에 민감한 김용원 의원이 정말 빡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전환길 씨를 무료 변론하겠다. 내가 전환길 씨를 무료 변론하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겁니다. 이 글을 올리자 지금 좌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저게 인권위원이냐 어쩌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그럴 줄 알았다. 뭐 본부는 어떻게 숨기고 있었느냐. 그러나 이 거룩한 분노를 한번 보십시오. 자, 김용현 의원이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대로 보죠. 전한길쌤, 사생 대표라는 고발 전문가로부터 내란 선동으로 고발을 당하셨다고요? 일단 사생 여기가 고발을 했거든요. 민주당은 그 후에 다시 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긴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한길쌤은 제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경찰이 오라고 하면 가시는 게 좋기는 해요. 만약 안 가면 경찰은 한길쌤을 체포하겠다고 길길이 날뛸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불안해지니까요. 나도 며칠 전 같은 고발 전문가로부터 고발당했고요. 고발 전문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는 내란 선전죄로 고발당했으니 동병상련인 셈이죠. 우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까지도 고발을 당했군요. 참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2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3명씩을 불러 조사한답니다.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입니다. 나는 그동안 변호사로서 무죄 변론을 할 때 검찰 증인 1명 앉혀놓고 나 혼자서 몇 시간씩 신문을 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를 받아내곤 했지요. 그런데 대통령을 재판하면서 하루에 증인을 3명씩이나 그것도 하루 걸려 연속으로?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다. 민주당의 하청을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다. 멋진 표현이네요.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랍니다. 한길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전체주의 좌파 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는 바로 한길쌤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전체주의 좌파 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는 바로 한길쌤이십니다. 야, 김용현 우리 지금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얘기입니다. 인권위원회 상임위원께서 무료 변론해 줄 수 있다. 겁먹지 말고 쫄지 마라. 자기도 똑같이 고발당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되지도 않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탄핵을 인용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흔적도 남김없이 휩쓸어 버릴 것이다.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정말 이제 우리 국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가 이제 계측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한길 쌤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 김용원 인권위원 상임위원으로부터 드러나는 이런 분노가 우리 전체 국민의 분노입니다. 이것이 이제 들불처럼 번지고 물감처럼 번져서 탄핵 무효를 선언하고 그리고 윤석열 즉시 석방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